네, 지난 10월 15일자로 발표됐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있었죠. 자, 이 규제 발표 나고 나서는요, 매매 시장이 잠잠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제 가격이 오를까? 뭐, 내려갈까? 불안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일시적으로 좀 중지가 되죠. 지난 여러 가지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거래외 위축이 뭐 수개월간 지속이 됐었는데 이 기간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뭐 6개월 동안 갔던 규제 효과가 뭐 3개월, 심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1개월도 채 못 가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투기 과열지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라는 강력한 규제가 이번에는 좀 더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투기 과열지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받게 되면요, 실수요자 외에는 취득을 할 수가 없죠. 뭐 이제 입지가 좋거나 또는 뭐 신축급이거나 하면은 실거주 수요자들이 움직이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매수자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경매의 경우에는요,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은 매매 시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월 15일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에 경매 시장은 각 지역별로 어떤 낙찰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송파구 거여동 포레나 송파 아파트였습니다. 입찰은 10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발표되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 있었던 입찰이고요. 전용 면적이 20평이니까 공급 면적이 한 28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1억 7천이었고 최저가 9억 3,600만 원이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9명이 들어옵니다. 거의 60명 가까이 입찰해서 14억 1,888만 원에 낙찰됩니다. 감정 가격을 넘겨요. 최저가에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요 11억 7천에 입찰 들어가지 왜 유찰되고 난 다음에 높이 써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난 7월 28일 날 11억 7천에 진행을 했는데 이 경매 1차 매각은요 2주 전에 공고되거든요. 사실은 2주 전에 11억 7천에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찰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권리 분석해야죠. 현장 갔다 와봐야죠. 시세 조사해야죠. 또 예산도 맞춰봐야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유찰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미리 알아채고서 딱 경매물건 올라오자마자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1차 때 들어가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14억 1천에 낙찰됐는데 이때 누군가가 들어갔다 그러면 한 12억에만 낙찰받아도 이때에 비해서 2억가량을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매는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입찰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억가량을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유찰되잖아요. 그러면은 더욱이 또 변경까지 한번 됐어요. 그러니까 7월 28일에서 한 10월 20일까지 3개월가량 이 물건이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광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이제 이거를 물건을 막 소개했겠죠. 9억 3천까지 내려온 포레나 송파가 있다.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경쟁률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거 웬만큼 써갖고 낙찰 안 되겠는데 높이 써야겠네 하면서 감정 가격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요, 경매 이 입찰 시기를 잘 빨리 캐치해서 입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싸게 사거든요.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푸르지오가 입찰이 있었습니다. 33평형 감정가 11억 7,300인데 이분들은 1차에 들어갔네요. 7명이. 이분들은 1차에 놓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12억 3,600만 원에. 이것도 만약에 유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 낙찰된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에 낙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0월 21일 규제 발표하고 나서 바로 다음 주 입찰이 있었던 거고요. 2위하고 금액은 1,500만 원밖에 차이 안 났네요. 네, 아주 근소하게 잘 받으셨네요. 자, 반면에 보시면은 노원구 상계동 여기도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가 다 함께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원구나 도봉구, 강북구의 경우에는 이 강남권에 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6억 4,600에서 한 번 유찰해서 5억 1,680만 원이었는데 12명이 들어가서 6억 1,500에 낙찰이 됐죠. 낙찰가율을 보시면 낙찰가율은 95%. 낙찰가율도 그렇게 높진 않았죠. 한번 유찰된 물건인데 그래서 아직 뭐 노도강 쪽은 경매시장은 이렇게 아직 과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반포르엘 잠원동에 있는 재건축한 단지죠. 반포르엘 33평형 감정가 44억 1,000인데 신건에 단독으로 들어가서 45억에 낙찰 받았네요. 혼자 들어갔는데 1억가량을 더 써낸 건데 어쨌든 단독으로 신건에 낙찰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한번 유찰이 됐으면 더 높은 금액에 낙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더 이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경매 하시는 분들이 학습 효과가 생겨갖고 유찰된다고 싸게 사는 게 아니다. 지금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1차 때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실수요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토지거래허가 적용 안 받으니까 전세로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서울은 이제 이런 현상을 보였고요. 경기도는 어떻게 됐냐? 광명시 하안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평형 감정가 5억 3,300인데 최저 3억 7,310만 원일 때 13명이 들어가서 감정가를 또 넘겼습니다. 여기도. 찰가율은 110%. 감정가보다 높이. 2위하고는 2,700만 원 정도 차이 났네요. 네, 어쨌든 감정가에서 5천만 원을 더 써냈습니다. 감정가 대비 5천만 원.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도 이렇게 투자 가치 입지 좋은 데들 경쟁률이 높게 나올 만한 물건들은 신건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당구 삼평동 보뜰마을 34평입니다. 감정가 15억 8천인데 여기도 1차 때 9명이 들어가서 18억 5,900에 됐습니다. 10월 20날. 낙찰가율 보시면 117%. 네. 2위하고는 약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네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뭐 느낀 점 뭐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경매의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다만 대출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아까 반포 르에 같은 경우에는 20억 초과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출이 최고 한도 2억입니다. 그러면 45억에 낙찰받았으면은 현금 43억 있어야 돼요. 취득세까지 하면 결국은 45억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돈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실거주가 아니면 취득을 못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역시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놔도 되니까 아무래도 경매시장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더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대출은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대출 받으면 결국은 6개월 이내 전입하고 기존주택이 있던 사람은 6개월 이내 처분도 해야 돼요. 대출은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리고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LTV 40%로 적용이 될 거고요. DSR도 당연히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에 있지만 어쨌든 경매의 경우에는 대출받지 않는다고 하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는 전혀 적용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낙찰받으신 분들이 대출을 과연 받을 거냐, 대출 없이 현금으로 낼 거냐는 약 한 달 후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규제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향후에 어쨌든 또 금리 인하에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매수 심리 자체가 이게 사실은 매수 심리가 완전 꺾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매수 심리가 경매 시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경매에서는 또 이렇게 높은 경쟁률, 높은 낙찰가, 특히
한번 유찰돼 봐야 결국은 감정가를 넘어간다는 학습 효과 때문에 1차 때부터 낙찰되는 현상들이 주요 입지 좋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지가 좋고 감정가와 시세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유찰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차 때 입찰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경매에 있어서는 이런 입지 분석이나 입찰 타이밍, 선택 되게 중요하지만 역시 권리 분석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게 저희가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수업을 개강을 하게 됩니다. 10월 30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수업 4회 그리고 법원 현장 학습까지 총 5회로 경매 과정을 개강하게 됩니다.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평일 주간이나 시간 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평일 저녁 7시에 수업을 진행하니까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수강 신청 링크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매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온비드 공매 수업이 바로 이어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경매와 온비드 공매를 함께 수강하고 싶다. 그러면 통합 클래스로 신청하시게 되면 아마 할인 혜택도 제공이 되니까 경매와 공매를 이번 기회에 함께 수강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10월 30날 개강하는 날 광화문에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열기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매는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토지거래허가 투기가율 적용받지 않을 뿐더러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싸게 사기는 어려워요. 워낙 경쟁이 높다 보니까. 하지만 토지라든지 기타 단독 다가구 또 상가의 경우에는요. 아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받은 금액의 최대 80%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배우시게 되면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단독 다가구, 상가, 오피스텔, 뭐 토지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0월 30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개강하는 날 뵙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